증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환자 본인 말만 들어가지고는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부인도 꼭 좀 함께 나오시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에요. 네, 저 역시 그럴 거라는 짐작은 했었지만
왜요? 부군께서 싫어하시던가요? 당초부터 여기 나오는 걸 지독히 싫어하셨거든요. 그동안 부군께서 이곳에 몇 번이나 나오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 번인가요? 오늘이 벌써 5번째 면담입니다. 그런데도 꼭 중요한 질문에 가선 입을 다물어 버리니 나로서도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보다도 그래서 오늘은 부인의 역할이 몹시 중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겠어요. 저렇게 한번 손을 씻기 시작하면 시간은 대충 어느 정도 걸리죠? 보통 10분에서 30분. 하지만 심할 땐 아예 나올 생각도 않고 마냥 몇 시간 동안. 그렇다면 횟수는 하루 몇 번이나 그럽니까? 보통 10번은 넘을 거예요. 여태 그런 얘기도 안 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냥 뭐 손바닥에 통증이 있다고만 할 뿐 전혀. 그렇다면 이 하루 손 씻는데 보내는 시간만도 상당하겠군요. 네. 그런 일을 하시는데도 지장이 많고. 혹시 결벽증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식사할 때 수저 같은 걸 뚜렷이 본다든가 아니면 물그릇이나 컵 따위를. 아니에요, 전혀. 그런 면에선 그인 저보다도 더 수월하세요. 본인 말로는 처음 손에 그 통증이 나타난 게 4개월쯤 전이라고 그러던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요. 처음에 어떻게 아프기 시작했나요? 그러니까 어디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말해 주실까요? 처음에 어떻게 아프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4개월쯤 전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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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그러니? 얼른 좀 나와보세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목욕탕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바보 같으니. 아저씨야. 아저씨가 목욕탕에서 왜 신음을 하죠? 신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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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문 좀 열어봐요. 안에서 뭐래요, 여보? 여보? 그래 알았어. 여보? 조금만 기다려. 어서요. 대관절 뭐라는 거예요, 이 밤중에?
세수하다 손을 다쳐? 네, 아니 그렇다고 회사를 쉬겠다는가요? 손에 유리 조각이 박혔다질 않아요. 돌아가신 장인어른도 그렇지 않으셨는데 내가 언제 누굴 닮아 그렇지? 탈이 많기는 우리 집 큰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그러고 손을 다쳤다면 병원에 가볼 일이지. 당신을 찾는 이유는 뭐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가서 보고 웬만하면 나오라 그래요. 가요. 네. 식사도 안 하시고 이거라도 좀 드세요. 대관절 거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누님한테 전화 한 번 더 해봐. 했어요. 벌써 이리로 출발하셨대요. 웬만하면 그냥 출근하시고 이따 오후에나. 당신은 몰라.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손에 유리 조각이 어딨어요? 그만큼 살펴보고서도. 속으로 박혔을지 알게 뭔가. 그럼 저랑 병원을 가세요. 누님께서 와서 보신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어서 저거 마시고. 왜 이렇게 잘났어? 네? 그래. 당신 말대로 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 그런데 자꾸 이렇게 쑤시고 욱신거려. 그러니 공연히 병원에 갔다가 남들의 웃음거려. 저 얼른 치워. 주스잔 말이야. 얼른 치워. 뭐라고 있어? 얼른 치우라니까. 솔직하게 제가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그럼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비겁하게. 뭐라고? 다 안다고요. 눈이 오셔. 우리 붙여. 그러니까 손바닥에 유리 조각이 박힌 것처럼 아픈 게 발병의 시초였었군요. 네, 그래요. 그럼 전날 밤 화장실에서 손을 다친 게 원인입니까? 아니에요. 통증은 그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 통증을 없애기 위해 손을 씻다가 로션병을 깨뜨려 다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증세와 손을 다친 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주스잔을 치우라고 소리를 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간혹 마비증이 올 때도 있었으니까요. 마비증? 손에 말입니까? 네, 그리고 또 그 밖엔 늘 장갑을 끼세요. 아, 그건 나도 봤습니다만 그야 뭐 이상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손을 씻자면 아무래도 손의 상태가 남들 보기에 아니에요. 그보단 그인 자기의 손이 닿으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다고 믿고 있어요. 손바닥에 박힌 유리가루 때문에? 네, 그 때문에 잠자리에서까지도 장갑을. 어떻습니까? 꽤 오래 씻으셨는데 씻고 나니까 통증이 좀 덜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리 앉으시죠. 네.
피우시죠? 아닙니다. 아, 저 안 피우신다고 하셨죠? 왜요? 걱정이 되십니까? 네. 치워드릴까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손을 제게 좀 보여주시겠어요? 손 좀 보여주십시오. 여보, 너무 씻어서 껍질이 벗겨졌군요. 그렇게 안심이 안 되면 차라리 수술이라도 받아보시죠. 수술도 받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수술까지 받으셨군요. 그래, 뭐가 좀 나왔습니까? 부인께서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실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아, 좋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게. 그 대신 부인께서는 옆에서 보충을 좀 해주시고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맨 처음 통증이 있고 나서 1개월쯤 후였습니다. 아니 왜 말들을 못합니까? 모든 건 절약입니다. 절약을 해야 살 수 있다고 그만큼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도 도대체가. 김 부장, 직원이 죄를 못 쓰게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아무 보고도 없이 그냥 멋대로 창고에서 꺼낼 수도 돼 있습니까? 그날은 작업 형편상 변명하지 마세요. 풍일제가 왜 쓰러졌죠? 이런 식으로 멋대로 해가지고는 우리도 풍일제가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튼 알아서들 하세요. 경고합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뭐라고? 네, 그래서 지금 사모님께서 사장님실에 계십니다. 오늘은 수술이라고? 그 사람 참. 당신 왜 왔어? 그 사람 변명해주러 왔나? 명색이 수술이라는데 안 가볼 수 있어요? 도대체가 정신무장들이 안 돼 있으니까 오만 가지 탈들이 나는 거라고. 왜 그러지? 회사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내 하는 게 어디가 못마땅 해서 그러나? 못마땅하기는커녕 그앤 늘 당신 칭송합디다. 당신이란 사람을 속속들이 몰라 그러겠죠. 또! 네, 어이구, 아유 사모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 그럼 전 이만. 아니 왜요? 아니에요. 전 또 좀 가볼 아, 예. 데가 있어놔서. 안녕히 가십시오.
노 실장은 어떻게 좀 차도가 있습니까? 연구실 앞을 지나오다 보니까 안 보이던데요. 차도가 뭐고 오늘 무슨 수술을 받는답디야. 수술이요? 도무지 무슨 조한지. 예, 이거 정말 큰일은 큰일입니다. 글쎄, 지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일신제분 박 사장님이랑 노 실장 이렇게 셋이 합석을 하게 된 자리에서 제가 박 사장님께 노 실장을 소개해 올렸죠. 그랬더니 박 사장님께서 선뜻 손을 먼저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노 실장이 그냥 우두커니 보고만 있더란 말씀이에요. 글쎄 그냥 이게 악수부터 받고 나서 나중에 적당히 양해를 구하면 될 텐데 왜 그러는지 그냥 쭈삣쭈삣 하면서 우두커니 보고만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자니 이거 진땀이 바짝바짝 나는 게 말씀이에요. 노 실장 말씀이에요. 아무래도 차제에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편이 어떨까요? 사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고 또 누가 저 인사들 그런 걱정하랬습니까?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가서 볼 일이나 보세요.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요새 매부는 좀 어떠세요? 형님 무슨 생각하시고 계세요? 나한테 매부 얘기하지 마. 네? 몰랐지? 뭐요? 우리 집 그에게 과거에 죽자 살자 하던 애인인지 뭔지 하는 게 따로 있었다지 뭐야. 네? 옳게 나 요즘 이상해. 그 일은 벌써 20년 전 일이야. 이젠 다 늙어버린 마당인데도 그 생각만 나면 새삼스럽게 이 가슴이 막... 아니 그 사실 어제 오늘 아신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쭉 괜찮으시다가. 괜찮은 게 아니었어. 자존심 때문에 참아왔지. 근데 이제는 영... 글쎄 저번 일요일엔 그 양반하고 다투다가 내가 이 손으로 그 양반 멱살을... 옳게 보기엔 내 아는 꼴이 우습지. 그보다도 그러시다가 매부께서 상심이라도 하시게 되면. 상심? 그 양반은 괜찮아. 자긴 자기 말대로 회사에 나가면 다 풀어버리니까. 글쎄 한 번은 지중에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오늘날 회사가 이만큼 된 게 모두가 내 덕분이란 거야. 그야 물론 형님께서. 아니 올케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야. 평소 나한테 대한 불만 같은 걸 회사에 나가서 전부 발산시켜버린 덕분이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 하나 망가진 건 아무렇지 않고 회사 발전한 것만 반가우냐고. 누가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우릴 뭐라고 욕하겠어. 형님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진정하세요. 아이고 여기들 계셨구만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상대로입니다. 손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긴 뭐가 있습니까? 엑스레이에 벌써 깨끗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일단 피부 치료는 끝내놓았으니까 당분간 건드리지만 않으면은 손은 곧 좋아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보다도 제 소견 같아서는 외과보다는 오히려 정신과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정신과? 예, 외과적으로는 손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럼. 그럼 왜 그때 진작 오시지 않았죠?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전 결코 제 정신 상태에 이상이 있다고는. 아니 뭐 꼭 정신 상태에 이상이 있다기보다는 아무튼 좋습니다. 직장이 제과 회사라고요? 벌써 2달째 휴직 중이세요. 그러니까 역시 손 때문에. 네, 물론. 하지만 직접적인 동기는 여보, 노 선생, 물론 경우에 따라선 얘기하기가 난처하다거나 아니면 다소 수치스럽다거나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니 뭐 그리 수치스러울 것까지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 다만 술 하십니까? 못하세요. 조금만 마셔도. 아닙니다. 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보, 괜찮습니다. 가끔 치료를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요 정도면 뭐 해롭진 않을 겁니다. 드시죠. 역시 유리잔이라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부인. 어때요? 괜찮죠? 자, 이젠 휴직하게 된 경위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한 달쯤 지난 뒤였죠.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회사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어떤 재벌 회장의 은혼식 파티가 있었죠. 나도 그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모두들 그런 기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거라고 하더군요. 만족하십시오. 왜 그래요, 여보? 신경 쓸 것 없어요. 내부께서 귀뜸해 드렸다니까요. 어디 조용한 데로 나가지.
당신 술 좀 안 해요? 오늘만은 특별히 눈 감아 드릴게요. 아까 매부랑 좀 했어. 전혀 표가 안 나요. 조명 탓인가? 그럼 우리 매부 계신 대로 가요. 네? 거길 못해요. 어머 얘. 어머, 예. 정말 오래간만이다. 이게 얼마만이니? 대학 동창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저쪽에 우리 그 있으니까 가서 소개시켜줄게. 가자. 여보, 잠깐 다녀올게요. 잠깐 실례하겠어요. 자, 그저 한 잔씩들 하자. 드시죠. 다른 걸로 드릴까요? 이봐요. 양손으로 잘 좀 거머쥐라고. 양손으로 잘 좀 잡으라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실례하겠습니다. 이것 봐!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저리 비켜! 이 사람들이 돌았어. 무슨 일을 내면 어쩌려고. 돌았어. 돌았다니까. 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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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김 회장님께서 뵙고 사과 말씀 올렸습니다. 김 회장님께서도 처음엔 자네 얘긴 더 이상 듣고 싶지가 않아요. 내 뜻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자네도 사람인가? 글쎄, 그러니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일단 정신과를 찾아가서 매부 제발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절 정신병자 취급은 말아주세요. 전 어젯밤 단지 그 웨이터가 자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당분간 회사를 쉬도록 하게. 그밖에 더 이상 돈을 못 겠어. 매부
왔나 봐. 왜 이리 늦었어?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누가 당장 숨이 넘어가기라도 해? 얘긴 다 들었어. 하지만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아, 그 얘긴 그만두세요. 저로서는 매부를 탓할 생각은 손톱만치도 없으니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 자신부터가 날 이해 못할 지경인데 매분들... 민구야. 그렇다고 너 회사를 아주 등질셈은 아니겠지? 모르겠어요. 그보단 우선 이 손부터... 여보, 그렇다면 제발 누님께서 잘 아시는 정신과 박사님이 한 분 계시다니까. 조용히 하라고. 저도 찾는데도 한도가 있어요.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려 볼까요? 모든 건 우리 사이에 아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 표현을 제게 바로 하지 못하고. 그만 좀 해. 그럼 뭐예요? 대관절 뭐예요? 조용하지 못하겠어. 정말 이러다가 전 완전히 미쳐버리고 말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회사를 쉰 지가 2개월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런 셈이죠. 그동안엔 무얼로 소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취미 활동 같은 것도 없었나요? 말씀드린 대로 그림을 좀 해보려고 하셨지만 제대로 완성시킨 적은 없었어요. 회사에선 연구실에서 일하셨다고요. 네, 연구실험실 실장직을 맡고 계셨어요. 제품은 어떤 게 나옵니까? 네, 각종 비스켓, 드로퍼스 캐러멜. 아이고, 이건 뭐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면 모르긴 해도 그걸 찾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어른 노릇하기가 싫어졌을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연구실험실에선 무슨 실험을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가령 색소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선 용해도 측정, 염착도, 빛깔, 내구성, 인체에 끼치는 영향. 하여튼 좋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그런 색소 따위를 담아두는 그릇이나 무슨 시험관 그런 건 전부 유리로 된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렇다면 혹시 전에 그런 걸 깨트려서 손을 다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한 번 그런 적이 네, 있었어요. 틀림없습니까? 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한 5개월쯤 전. 5개월? 그렇다면 그땐 아직 손에 증세가 나타나기 전 아닙니까? 그때 상처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상처할 정도는 아니었고. 네, 그래요. 여기 둘째 손가락을 조금 베어왔길래 제가 빨간 약을 발라드리려다가. 여보, 생각 안 나요? 맞았어. 이제 생각이야. 바로 여길. 그렇다면 그건 어쩌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날 실험실에서.
오부장 어디 가셨습니까? 회의에 들어가셨습니다. 회의? 예. 무슨 회의죠? 모르겠는데 벌써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책임자는 자기 부서의 예산이 돼서만큼은 단돈 10원 한 장까지도 후원이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 그만큼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도대체가 최 부장. 예. 매월 판매 예상량과 실적량을 비교 분석해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도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미 주먹구구 시대는 지났어요. 오 부장, 네. 새로 개발한다던 색소는 잘 돼갑니까? 네. 이미 성공적으로. 아, 그래요? 어디 좀 볼 수 있겠어요? 네. 제가 가서 가져오죠. 아, 그럴 거 없어요. 우리가 그리로 직접 갑시다. 어들 하고 있어? 얼른 치우지 않고. 네. 비켜! 섣불리 치웠다가 다른 사고 하나 밀어주려고.
자네 대관절 불만이 뭐야? 네, 불만이라뇨. 저 그런 거 없습니다. 맹세할 수 있겠지? 네, 맹세하죠. 지금의 직책이 못마땅한 것도 아니고 참네. 지금 맡은 일을 하려고 그림도 팽개치고 식품공학을 전공한 지가 아닙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 충고 한번 다시 하겠는데 자넨 말이야. 도대체 젊은이다운 패기가 부족해. 아 왜 그래? 응? 아 자네만 할 때 세상 들을 게 뭐가 있어? 아 파이팅! 자네 혹시 내 돌아가신 부친에 대해서 이 얘기 들은 적 있나? 일제 때 미국 생활하셨다는 얘긴 누님한테서. 아 그래 맞았어. 미국 상을 하셨지.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네 아나? 어떻게 돌아가셨죠? 일본 순사한테 맞아서 돌아가셨어. 그것도 몽두이로. 당시 내 나이 겨우 12살. 하지만 부친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한 말씀, 그 말을 난 지금까지 잊어본 적이 없어. 자네 짐작할 수 있겠나? 꼭 출세해라. 그래서 이 원수를 갚아다. 그 한마디, 그게 오늘까지 내 좌음이고 철학이고 종교고 신념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영 펼쳐라. 출세하자, 강해지자. 그래서 원수를 갚자. 그러기 위해서 난 온갖 몸부림을 쳐왔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나이. 아마 사람이 산다는 게 뭐야? 결국 생존 경쟁 아닌가? 다 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먹을 건 뻔한데 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해가고 있어. 작년도 신입사원 체육대 자네도 봤겠지? 사람 10명 남짓한 모집에 1000명이 넘게 밀어닥쳤어. 이런 판국이니 요는 싸워서 이기자. 그리고 원수를 갚자 이거야. 왜? 내 말이 틀렸나?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원수를 갚자고 하시는데 이 시점에서 그 원수란 누구죠? 뭐야? 전쟁은 이미 옛날에 끝이 났고 일본 제국주의는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아마 지금쯤 그 일본 순사도 늙어서 이 죽어버렸거나 사람아, 아니면 뭘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나 따지기를. 요컨대 난 그런 주지로 삼았다 이거야. 파이팅! 꼭 일본 순사만 처리할 수는 없잖아. 저건 도처이는 법이야. 그리고 뭐 전쟁이 끝나? 이 사람아 머리 위에 총알이 휙휙 날라해봐 그게 전쟁인 줄 알아? 그건 그렇다 치고 말이야. 자네 아까 실험실에서 왜 그랬지? 갑자기 이 손이 좀 이상했어요. 시험관을 잡으려는데 이상하게도 이 손이. 아니 내 말은 자네가 그걸 깨트렸대서가 아니라 왜 그걸 끝까지 자네 손으로 주워 담으려고 했느냐 그 말이야. 글쎄, 그냥 무심코 깨진 유리 조각을 보고 있지 않을까? 왠지 다른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다른 사고? 어떤 다른 사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됐어. 자넨 백인은 좀 부족하지만 말이야. 남을 위한 희생정신 아주 높이 살발해요. 아주 훌륭해. 자 마시자고. 파이팅! 아니, 자네 왜 이래?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날 나이트클럽에서 일으킨 통증이 맨 첫 번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생각을 하니까 실험실에서 유리관을 깨뜨린 것도 바로 통증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는 저도 오늘 처음이에요. 평소 매부되시는 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적인 면에서 그분의 장단점이랄지. 한마디로 그분은 빈틈이 없는 분이죠. 엄격하시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집념이라면 아마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들한테는 늘 잘해주시고. 잘해주신다면 노민구 씨의 일자리 역시 매부께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지금 회사는 당초엔 돌아가신 시아버님께 설립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럼 노 선생의 부친께서, 노 선생의 부친은 언제 돌아가셨죠? 벌써 5년 됐습니다. 그렇다면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회사를 이어받은 건 노 선생이 아니라 노 선생의 매부께서. 네, 그렇게 된 셈이죠. 매부란 분이 싫다고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네, 싫다고요? 왜요? 그야 아무래도. 이것 보세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적만 해도 전 겨우 나이 25살 먹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군에서 갓 제대하고 복교를 했었죠. 그런 판국에 매부가 회사를 떠맡지 않았던들 지금쯤 회사는 엉망진창이 돼버렸거나 아니면 벌써 남의 손에 넘어가 버렸을 겁니다. 아버님께서도 그 점을 미리 내다보셨든지 유언까지 남기셨죠. 매부한테 회사를 맡긴다는 유언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회사를 떠맡는다고 해보십시오. 사실 말이 전 매부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갈 겁니다. 제 자신의 실력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니까요. 그런데 제가 왜 매부를 싫어합니까? 알겠습니다.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노 선생께서 매부를 싫어해야 될 이유가 성립될 수가 없겠군요. 논리고 뭐고 그렇지 않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박사님께서는 미리 어떤 선입관을 세워놓고. 여보, 뭘 알고 싶으신 거죠? 네, 가끔은 싫은 생각, 아니 미운 생각이 워낙 손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았고 걸핏하면 이런저런 충고가 많은데 회사의 운영 방식만 하더니 내 생각하고는 전혀. 아니, 하지만 이 정도의 감정에 친혈육관이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 선생, 전적으로 노 선생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 계속하십시오. 부친께서 남기셨다는 유언은 들었습니까? 지금도 생각이 나지만 그날 저녁 노을은 아주 굉장했었죠. 운전 참 잘하시네요. 마음 같아서는 평생 운전이나 하고 살았으면 속이 편할 것 같아. 누굴 간섭할 필요도 없고 간섭할 필요도 없고.
아무래도 졸업하고 나면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게 생겼으니 어떡하지? 무슨 일이든지 밑바닥서부터 경험을 쌓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군. 누구? 아버님? 참,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별로야. 하지만 곧 일어나실 거야. 워낙 강하게 타고나셨으니까. 민구 씨 그림하는 거 반대하시는 것도 아버님이셨다죠? 응? 하지만 그 반대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건 나라고. 그림에서 시풍공학이라니 정말 너무 극에서 극이에요. 그림은 누가 대신 좀 해주면 안 될까? 밥도 대신 먹어주고요. 장차 아버님 뒤를 이어나갈 자신은 있는 거예요? 나라고 못하는 법이야 있겠어? 문제는 그 누군가가 내 곁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은데. 저 누님께서 와 계세요. 그래? 아니 아버지 누워 계신데 어딜 그렇게 쏘다니니? 매부도 오셨어요? 아버지 방에 계셔. 어서 올라가 봐. 네. 민구, 그 애는 안 돼. 세상 없이 착한 녀석이지. 하지만 그뿐이야. 회사를 맡길 만한 놈은 못 돼. 자, 미련이 자네 말고 또 누가 있겠나? 자넨 나하고 고생도 할 만큼 했고. 그보다 얼른 완쾌하셔서 일어나셔야죠. 녀석, 차라리 저 하고 싶다는 그림이나 그리게 내버려 둘 걸 그랬어. 내가 욕심이었지. 내 모든 것을 자네한테 맡길 테니 종욱이랑 의논을 해서 잘 해봐. 내 말 알겠나? 예, 명심하겠습니다.
왜 그러니 너? 아버지 뵀니? 네. 어딜 또 나가니? 예! 예! 세상 없이 착한 아버지. 하지만 그뿐이야. 회사를 맡길 만한 못 돼. 명심하겠습니다. 그러고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니 기적 같은 일이군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바로 그날 밤이었죠. 그래서 전 임종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언을 들은 셈이라고 하셨군요. 그렇다면 따로 유언장을 남기진 않으셨던가요? 남기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개인 소유의 재산 상속에 관한 게 대부분이었고 회사 운영권에 관한 건 그날 밤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자, 노 선생. 그러니까 어쨌든 그날 밤 그 승용차 안에서 비록 순간적이나마 매부에 대한 증오심이 극도에 달했던 건 인정을 하십니까?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망상에 불과하였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모든 걸 매부의 뜻에 맡겼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줄곧 오늘날까지 회사 일을 도왔습니다. 이건 망상이 아니라 오면 현실이에요. 중요한 건 현실 아닙니까? 노 선생, 우리 인간의 피 속에는 극히 이기적이고 못난, 그러면서도 수천 수만 년 동안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일종의 원시적인 충동이랄지 본능이랄지 그런 게 흐르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본능적인 충동이 박사님, 좀 쉬운 말로 해주세요.
원시적인 충동, 본능 다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본능대로만 살 수 없다는 건 상식 아닙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러한 본능과 충동을 눌러 억압해 버리는 데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처럼 억압된 에너지가 전혀 엉뚱한 형태로 변장을 해서 나타나는 경우라든지. 에너지가 변장을 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땐 프로이드를 읽기도 했습니다만, 아니 그럼 박사님 말씀은 지금 저라는 인간이 속으로는 추악한 욕심을 품었으면서 겉으로는 그것을 변장으로 감추고서. 여보, 저 유리조가 왜 빨리 안 치우는 거야? 부인, 치우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왜요? 노 선생, 왜 스스로 치우지 않죠? 네? 전날 연구실에서도 그랬고 또 파티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그땐 깨진 유리 조각을 손수 치우겠다고 고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 선생, 그땐 왜 그랬죠?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노 선생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유리 파편으로 인해 다른 사고가 날까 봐 염려가 되기 때문이라고요. 다른 사고라고요? 어떤 다른 사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다른 사고란 어떤 사고죠? 글쎄요. 그렇다면 가령 잘못해서 발을 다친다거나 아니면 혹시 음식 같은 데에 들어갈까 봐 그런 것 아닙니까? 음식. 어떤 음식이요? 가령 잘못해서 회사의 빵이나 과자 같은 것에 말이에요. 그래요. 맞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박사님께서 바로 맞췄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에 하나 잘못해서 빵이나 과자 같은 것에 유리가루가 묻어 들어가기도 하는 날이면. 하지만 노 선생, 생각 좀 해보십시오. 연구실과 제조공장 사이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그날 파티 장소는 전혀 다른 장소가 아닙니까? 어떻게 파티 장소의 유리가루가 제조공장의 음식에 들어가는 생각을 하셨죠?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전에 그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래요. 있었죠. 있었고 말고요. 우리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회사 사장은 교도소 신세가 됐고 그 얼마 안 가서 그 회사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죠. 아주 완전히. 박사님! 여보! 부인! 박사님, 왜 모든 게 이제서 떠오르죠? 전 노 선생 괜찮습니다. 방금 떠올랐던 기억을 모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기억입니까? 네, 말씀드리죠. 네, 모든 건 제가. 그럼요, 제가. 그러니까 그날 연구실에서 시험관을 매부분 앞에서 깨뜨렸던 걸. 네,
갑자기 손이 떨리면서 깨뜨렸다고 했죠. 왜 갑자기 손이 떨렸죠? 바로 그겁니다. 그날 네, 바로 아니 풍일제가 김 사장이 연행됐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비스켓 속에서 유리가루가 나왔다는 거. 아 그래요? 아니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군요. 여자아이 하나는 식도염을 일으켜 죽어버렸고 또 하나아이는 급성장염에 그 밖에도 이빨이 상했다, 입속이 베어졌다. 이거 정말 이거 이거 풍일제가 더 어렵게 됐구먼. 어렵게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한 거지. 아주 완전히. 갑시다. 이것 때문에 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어렵게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한 거지. 아주 완전히. 그엔 안 돼. 세상으로 착한 놈. 하지만 그뿐이 회사를 맡기만 하는 놈은 못 돼. 회사를 맡기만 하는 놈은 못 돼. 음.
미쳤어. 미친 짓이야.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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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파멸이야. 파멸. 파멸. 망상이야. 망상. 살인이야. 역시 노민구 씨의 무의식적인 충동은 회사가 망해버리길 바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부친 소유였던 회사를 민구 씨 자신이 되돌려받고 동시에 부친의 신임도 얻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건 망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한순간의 망상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네. 글쎄요. 적어도 내가 보기엔 민구 씨의 그와 같은 무의식적인 충동은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지난 5년 동안 줄곧 민구 씨의 내부에서 신음하고 있던 게 틀림없습니다. 다만 민구 씨 자신이 그 사실을 표면적으로 의식하지 못했다 뿐이죠. 그러던 중 풍일제과 사건으로 그 충동이 의식의 표면으로 튀어나왔지만 다음 순간 곧 다시 무의식 속으로 억압돼 버린 게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무의식의 조작입니다. 민구 씨의 무의식적인 생각은 그날 실험실에서 유리병을 깨뜨리면서부터 그 엄청난 망상이 현실화될까봐 겁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칫했다간 망상을 실현시키려 들지도 모르는 자신의 위험한 손을 경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경계심은 점점 지나쳐서 손의 통증마저 일으키고 만 겁니다. 마치 상상임신 때 구토증이 나듯이 말입니다. 그럴 수가. 하지만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이란 놈이 사고를 미리 방지하려고 이 같은 조작극을 꾸며냈다니 한편 생각하면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보. 박사님, 그럼 앞으로 치료는? 글쎄요. 이런 증세는 환자 본인이 정확한 원인을 깨닫기만 하면 조만간 좋아지게 마련이니까 과히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꾸만 걱정이 돼요. 그런데 박사님, 손을 씻고 나서 누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확인받고 싶어하는 건 왜일까요? 일종의 죄책감 때문이죠. 무의식적인 것이니까 본인은 원인을 모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부인,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 선생의 심경에서 매부를 파멸시키고 싶은 생각 정도야 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심하면 그보다 더한 충동을 받게 마련이죠. 다만 그런 충동을 이성과 의지로서 해소시켜버리지 못하고 겁을 낸 나머지 무의식 속에 억압시켜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기 좀 내려다 보십시오. 길펀이 떠있는 매일, 그 속에 수도 없이 대단한 고층 빌딩, 차량, 사람. 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온갖 충동을 자극하는 저 아우성 속에서 결국 다른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충동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이 명색이 현대인이란 가시관을 쓰고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종류의 법률들이 우리들의 행위를 구속하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식들이 우리들의 행위를 망설이게 만들고 모든 종교의 계율과 율법이 우리들의 행위를 억누르 갖가지 도덕과 인습이 우리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나아가서 그 외부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피할 길 없는 우리들의 양심이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만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인간 본래의 충동 그 자체야 소멸될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사람들은 난폭한 게임을 보면서 그 같은 충동을 만족시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춤이나 노래 따위로서 그래서 행동으로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말이나 쥐롯을 써서라도 보상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보상의 수단을 밖에서 찾지 못한 사람들의 비극은 더욱 큽니다. 공격의 목표를 찾지 못하거나 그 목표를 상실한 사람들은 화살의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그러니까 결국 현대 사회라는 것도 우리가 그러한 충동들을 교묘하게 꾸며서 만족시킬 뿐 그 본질에 있어서는 원시 사회나 다를 게 없죠.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게 포화상태로 치닫는 이 시대. 그로 인해 극도의 경쟁을 추구해가지 않을 수 없는 이 시대. 어느 한 개인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지 못하고 다만 다른 한 개인의 패배만을 암시하게끔 변해가는 이 시대. 이처럼 각박해져가는 소용돌이 속에서 어느 한 인간이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자신의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켰다면 바로 그러한 현상 자체를 우린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혹시 그이 하시는 일이 맞지 않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증세가 치료만 된다면 그다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참, 그 식품공학을 전공하셨겠다. 또 장차 회사에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 자체는 그이도 늘 즐겨하세요. 그리고 매부께서도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뭐 요즘과 같은 분업 시대에 자기 직업에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은 여가선영이죠. 무언가 창조적인 자기 활동을 찾아서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붓는 겁니다. 네, 참, 노 선생께서 그림을 그리신다고요. 네, 좋아하세요. 뭐 그럼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종교는 갖고 계십니까? 늘 갖고 싶어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네. 지금 그 노 선생의 증세는 확고한 믿음이나 자기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농담 비슷하게 한 말이지만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온갖 종교마다 자기들 종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을 하니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신은 죽었다고 공공연히 외치고 있질 않습니까? 이러니 너나 할 것 없이 다 방황하게 마련이죠. 하지만 아무튼 한 가지 믿음이나 뚜렷한 철학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증세가 정신병은 아니로군요. 아, 물론이죠. 정신병이라뇨. 아니, 제가 여태 그 말씀을 안 드렸던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노이로제에 지나질 않습니다. 아, 요즘 뭐 도시 사람 5만 모이면 그중 한 사람은 노이로제 환자 아닙니까? 자, 보세요. 지금 제가 피우고 있는 이 담배만 하더라도 전 이 보통 환자를 대할 때면 하루 너댓값은 피웁니다만 이거 역시 노이로제 증세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박사님도 노이로제세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 노 선생 경우엔 물로 손을 씻어내고 나 같은 골천은 이 담배 연기로 호흡기관을 씻어내고 또 주당들은 독한 술을 가지고 소화기관을 씻어내고 말입니다. 부인,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령 직장 일만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그것을 단순한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철학이나 믿음을 나타내는 방편으로까지 승화시킬 수가 있다면 글쎄요, 우린 이와 유사한 종류의 모든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